네, 안녕하세요. 성공섭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요즘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요즘 날이 정말 좋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날도 굉장히 따뜻하고 햇살도 굉장히 좋고요.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봄 날씨가 절정일 때 주의해야 할 질병이 있다고 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형 간염인데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섭취했을 때 감염이 된다고 하고요.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이게 또 심각해질 수 있어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아직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인 고단백 식이요법이 최선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2030 세대에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취준생분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고단백이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 되겠네요. 닭가슴살도? 닭가슴살. 네. 걸릴 일은 없는 걸로. 맞습니다. 네. 자, 네. 저희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 방송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2019년에도 많은 취준생들이 저희 잡정보센터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문을 열어주실 분은요.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작가님이 또 다른 방송에서 건강 관련된 프로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전문 용어로 돌려막기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도 학생 중에 한 명 A형 간염이더라고요. 실제로요? 네, 실제로 건강 관리 구직자분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약간 그 경계를 넘나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건강과 취업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네. 민혁 쌤 어제가 노동절이었거든요. 저희 직업방송은 잠깐 쉬었는데 민혁 네. 쌤도 좀 쉬셨나요? 전 쉬지 못했어요. 쉬지 못했고 지금 뭐 삼성, CJ 그리고 뭐 여러 기업들 현대자동차 이번 주 지금 면접이 진행되고 있어서 네. 뭐 아주 바쁘게 지금 그 구직자들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롯데만 지금 아직 인적성 결과 발표가 안 났고요. 네. 그냥 뭐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합격하는 친구들이 계속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CJ도 면접 유형이 바뀌어서 인적성 유형이 바뀌어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결국 네. 또 합격하는 친구들 보면은 평소에 인적성 준비 잘했던 분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요즘 이렇게 면접 준비하느라 바쁜 분들도 있을 테지만 여기에서 또 떨어져서 약간 허탈해할 분들을 위해서 민혁 쌤이 채용 소식을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뭐 자랑을 좀 하자면 네. 저희 잡정보센터만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셔도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학생 한 명을 지금 이제 현직자인데 한 명 네. 만났는데 유학생이더라고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분인데 네네. 그 합격을 한 거예요. 포스코 모 계열사에. 최종- 후배로 또 들어가시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분을 본 적이 없었는데 메일을 보내줬었어요. 저한테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저희 잡정보센터 두 분 당연히 알더라고요. 네, 잡정보센터 한 1년치 걸 다 봤대요. 와. 네, 그러니까 1년치 걸 다 보고 뭐 내용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본인이 이제 유학생이지만 더 많은 정보를 흡수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지원서도 여러 장 쓰다 보니까 인적성도 합격하고 그래서 지금 뭐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걸 보면은 저희가 그냥 빈말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들이 아니니까 좀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면 뭐 지금 좌절할 수도 있는 타이밍이에요. 5월 달이 상당히 지금 힘들고 고비고 어찌 보면은 나는 지금 인적성 된 데도 없고 서류 통과도 안 돼서 불안할 수는 있는데 아직 뭐 다 마무리된 게 아니니까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정말 시청만 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름은 좀 들으면은 그렇게 유명한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삼성동에 자주 놀러 가시는 분들은 건물이 굉장히 크거든요. 오. 네, 그 삼성동 사거리 쪽에 그 파크 하얏트 있고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삼성역 4번 출구에 건물 다 씁니다 여기. 오, 진짜. 아, 네, 정말요? 글라스타워 전부 다 쓰는 세아상역. 세아상요. 네, 상당 세아상역 바로 또 맞은편에 세아상역에서 만드는 또 옷 브랜드들이 그 홍보가 또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확인해 보신다면 아마 구직자분들 중에 선호도가 사실은 상당히 높은 틈새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세아상역을 알고 처음 있나요? 처음 들어요.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이 세아에서 만든 그럴 옷일 수도 수도 있겠네요. 있어요. 네, 그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삼성동에 건물이 떡하니 있다고 하니까 좀 고준희 배우. 아, 모델? 고준희 배우가 모델이더라고요. 모델이에요? 네, 그 입간판에 건물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어. 골프웨어 뭐 이렇게 입고서 이렇게 하고 있던데. 아마 이런 많은 거. 분들이 네, 그- 생각보다 더 익숙하게 접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 듭니다. 엄청난 회사입니다. 여기. 그래요? 네, 퇴사율 굉장히 높아요.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죠. 퇴사율이 퇴사율이 상당히 높다고요? 퇴사율이 상당히 그만큼 업무량도 많고. 저도 잘못 들은 네. 줄 알았어요. 그 의류 벤더라 그래서 네, 의복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전에 달았던 LG 패션 말고 네, LG 패션은 이제 여러 가지 다각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세아상혁 같은 경우 의류 벤더 3대 벤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지금 아마 채용이 진행 중일 텐데 여의도에 그 밤 불을 밝히는 한세실업.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세아상혁. 그다음 제가 주로 자주 가는 가락동의 한솔섬유. 좀 가락시장에 자주 가거든요. 예. 가락시장. 해 먹으러 가는데 거기 바로 맞은편에 한솔섬유. 이렇게 3대 기업이 상당히 구직자들 특히 의복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선호도가 거의 1순위고 임송아 쌤이 아마 시간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임송아 쌤 전문 분야라 예,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도 송아 쌤한테 좀 더 여쭤봤으면 더 좋지 예.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요즘 건강지킴이를 하셔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건강 지킴이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자, 일단은 오늘은 살펴볼 기업이 세아상혁이라는 기업인데 지금 뭐 채용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고 진행 규모가 중이죠. 좀 많은 편인가요? 그러면? 규모를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걸 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최근 학생들 입사한 걸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2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해외 영업 직무로 인문계 분들 또 선호도가 높은 해외 영업 직무로 입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니까요. 네. 한번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영상이 제가 저희 그 PD 분한테 드린 영상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다큐멘터리 3일이라 그래가지고 알아요. KBS 그 스페셜 있어요. 네네. 거기서 한 5년 전에 방송했던 거거든요. 5년 제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 참고로 저 다큐멘터리 3일을 직무 소개 관련된 강의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세아상혁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좋죠. 저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저 영업사원 저분이 네네. 저 남자분이잖아요. 저분이 저거 어. 본인이 샘플링 해가지고 직접 만듭니다. 와. 예, 의복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팀장님한테 야단 맞고 뭐 이런 것들 영상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죠. 예, 가위로 직접 재봉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취준생들에게 상반기의 마지막 찬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먼저 세아상혁의 2019년도 상반기 공채 전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유진 캐스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상혁은 1986년도에 설립된 글로벌 섬유 기업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 최대의 의류 제조 및 판매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그럼 이번 2019년 상반기 채용에서는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지 화면으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형 절차부터 살펴보시면 서류 접수는 5월 12일 일요일까지 받고 있고요.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에 합격하면 1차 실무 면접과 영어 회화 능력 테스트를 치르고요. 2차 경영진 면접, 채용 검진 순으로 일정이 진행됩니다. 입사 예정일은 7월 8일이고요. 모집 분야는 해외 영업, 영업 지원, 경영 지원, 디자인 TD 분야고요. 우대사항도 체크해보시면 외국어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로벌 기업인 만큼 각 나라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우대하고 있고요. 또 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자소서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소서는 총 5가지 항목이고 모두 600자로 작성하는 문항인데요. 먼저 첫 번째 문항은 자신의 특장점에 대해서 기술하는 문항으로 구체적인 상황과 경험을 기술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문항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렵고 도전적인 상황에 당면했던 경험과 당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취했던 행동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문항이고요. 세 번째 문항은 지원 직무에 있어서 핵심 역량은 무엇이며 그 이유와 또 핵심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다음 네 번째 문항은 의류를 구매할 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와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는 문항이고요. 마지막 5번째 문항은 세아상혁에 지원한 이유와 세아상혁이 본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하는 건데 이때 성장 과정과 경험, 개인의 관심사들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네, 이렇게 자소서 항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2019년도 합격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 세아상역의 채용 공고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 채용에서 조금 지원자들이 주목해야 될 특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세아상역은 자소서 항목을 계속 바꿉니다. 네, 세 개의 네. 항목으로 예전에 제 기억에 재작년에는 아마 2,000자로 물어봤던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채용 설명회도 지금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또 채용 담당자들이 강조하는 내용들을 착안해서 본다면 분명 자기소개서 평가 비중이 낮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 지금 우대사항이나 이런 그 항목들을 보면은 언어적인 측면, 제2외국어 이런 그 우대자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충족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자소서에 있어서 충분히 변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아마 작성하시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참고로 그 임원 면접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최종 면접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구직자들이 생각하기에 큰 비중이 좀 비중을 두지 않고 실무진 면접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임원분들의 연령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가 않고요. 실제로 실무진분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또 커뮤니케이션을 실제로 지금 나오는 영상도 보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종 면접까지도 여러분들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채용 그 설명회 하는 모습들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실무자들이 구직자들에게 좀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저렇게 구직자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게 퇴사율이 높다고 좀 말씀해 주셔서 그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영상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마감하는 그 납기를 맞추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의류 벤더 회사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18층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엘리베이터 저기 눌러놓고 그 기다리지를 못해서 지하 1층까지 그 택배 기사님한테 뛰어내려. 택배가 6시 마감인데 이제 샘플 완성이 뭐 5시 58분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그거를 잡기 위해서 18층부터 그냥 내려가더라고 계단을. 예, 그런 영상들 보면은 못하죠 사실. 예, 그거를 막 뭐 수개월 이상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네네. 그리고 조직 문화가 그 여성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꼭 그 뭐 여성 남성을 떠나서 상당히 거친 예, 문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단 하나의 오류나 오차도 좀 허용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 영상 중에 제 첫 장면이 기억에 남는 게 10만 장의 어떤 그 뭐 티셔츠였나요? 그거를 갖다 거래를 하기로 했던 고객사가 아마 한세 실업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경쟁사에게 10만 장을 구매하기로 해서 세아상역과는 거래를 포기한 거예요. 그 전화를 받는 장면부터 영상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예, 그 열심히 준비했던 건데 아마도 뭐 아주 미세한 차이의 스펙을 아마 충족을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걸 못 지켜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당히 공을 들였지만 한 번에 그 고객사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지는 그 계약이 그 성립이 성사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아무래도 옷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옷을 입는 게 아니니까. 그쵸. 예, 그리고 이 기업이 참고로 B2C 기업이 아니거든요. 예, 거래처의 옷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굳이 사실은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의상학과라든지 의류학과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다 지원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뭐 제2외국어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라든지 또는 B2B 회사에서 내가 뭐 근무했던 짧지만 뭐 관련된 경력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직무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지금 막 개인적인 네. 궁금증이 생겼는데 민혁 쌤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왠지 취준생들이 좀 너무 힘들 것 같다, 빡셀 것 같다 하면서 포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업을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직을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한 직장에 5년 이상 다니기 요새 굉장히 5년이 뭡니까? 한 2년, 3년도 사실 지금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2번, 3번씩 최소한 이제 앞으로 이직을 하실 텐데 첫 직장을 상당히 힘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커리어나 포트폴리오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이력을 만들 수 있는 직장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 그다음 이직을 하는데 아무래도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대기업이라는 이미지만 보고서 뭐 별로 그렇게 힘든 일을 안 하는 직무들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학생들 이렇게 만나 보면은 대기업에 자기가 근무 중이긴 한데
장장 자기 이력서를 보면은 자기가 지금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입사했을 당시의 능력보다 오히려 자기는 좀 퇴보한 것 같다. 별로 그렇게 도전적이고 힘든 일을 하질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직을 하려고 해도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이력서에 쓸 얘기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뭐 면접 잡히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이런 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직률은 요건 그냥 객관적인 상황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아 뭐 그럼 굉장히 힘든 회사인데 왜 추천하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힘든 일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어떤 커리어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밑거름이 충분히 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직무 모집 분야가 뭐 디자인이나 영업,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전공 무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문계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할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오는 직무들 있죠. 영업 지원이라 그래서 이제 뭐 아웃소싱하는 구매팀이라든지 또는 회계 재무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 디자이너라 그래서 고객사가 요구한 스펙 품질을 제대로 그 영업팀에서 설계했는지 만들었는지를 점검하는 이런 테크니컬 디자이너 이런 세 가지 직무는 아주 극소수로 뽑을 겁니다. 네, 아주 한 명 한두 명? 또는 뭐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2명 정도 뽑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디자이너 직무들은 거의 99% 임송아 쌤 같은 관련 전공자들, 뭐 디자인이라든지 의료학과 이런 분들이 아주 그 각축전이 될 거고요. 네. 반면에 가장 먼저 나온 그 해외 영업 직무는 경쟁률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높다고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뭐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네. 특히 뭐 글로벌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경쟁사죠. 그러니까 그 한솔 섬유도 지금 면접을 얼마 전에 마쳤는데 아, 네. 네, 거기 면접에 갔던 제 주변의 학생이 지방 사립대였어요. 네, 대구 쪽에 있는 지방 사립대 의류 전공도 아니었고요. 경험 자체가 이제 의상이나 의류 쪽에서 좀 경력을 쌓다 보니까 다른 좀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면접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전공에 대한 부분은 뒤에 나오는 그 TD라든지 회계 직무 요 후순위 직무에게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민혁쌤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회사에 여성 사원분들이 굉장히 많다. 많죠.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약간 여성 지원자들을 더 선호하는 그런 트렌드인가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의류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좀 적죠. 네, 그 남성분들이 적고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지 여자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네. 뭐 자동차 회사에서 남자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뽑히듯이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자료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여성. 근데 저 영상 보면 남자분들 해외 영업 사원들 다 여성이네요. 네. 남성분들도 분명 있거든요. 네. 제 학생도 남성분인데 이 회사는 아니지만 경쟁사인 한솔 섬유에 입사한 케이스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저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저 남자분이. 네,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PD분이 이제 카메라를 저분인가요? 가까이. 예. 네, 저분이에요. 아주 그냥 불만이 그득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 아시고 입사하셨어요? 하고 인터뷰했더니 말 시키지 말라고 지금. 진짜요? 네, 아이고. 지금 제가 답변할 수가 없고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아. 굉장히 바쁘게. 생생하네요. 네, 저기는 이제 의상실에서 직접 본인이 가봉하는 거예요. 네, 아. 샘플을 직접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만드는 거죠. 네. 거의 뭐 전문가 정도의 영상만 잠깐 봤는데도 네. 제가 저 한 잘하는 10번 것 봤어요. 저도 아, 이제 진짜요? 강의하기 위해서 아주 그 재미있고 여러 가지 그 가수 윤하 아. 비밀번호 486 네, 그분이 또 나레이션을 네, 오랜만에 듣네요. 작곡이 휘성인가요? 네, 응원합니다 휘성. 네, 그런 또 나레이션이 외우듯이 제가 봐가지고 아, 예. 네, 아주 뭐 72시간 동안 아유. 세아상역 사례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소서 합격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제 본격적입니까? 네. 빨리 들어가야겠네요. 총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서 뭐 자소서 항목이 매년 바뀐다고 하셨고요. 비중도 꽤 높다고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면 먼저 그럼 난이도는 어떤 편인가요? 아 되게 쉬워요. 일단 글자 아, 수가 쉬워요. 이게 뭐 3,000자밖에 안 돼요. 600자 5개 항목이라 600자. 예, 별로 어렵지가 않으니까 오늘 그냥 영상 보시고 그냥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붙잡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럼 바로 1번 항목 들어가 보면 자신의 특장점을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험으로 해서 기술을 하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 특장점이기 때문에 성격적인 특장점을 여러분들이 쓰시기보다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상황에서 네네.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했던 경험을 쓰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예, 시간과 다투는 일입니다. 네. 네. 좀 방송국하고 좀 유사한 성격도 갖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정해진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의 성격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성향인지, 뭐 예를 들어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지, 뭐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서 그 사람들의 뭐 장점을 찾아주는지, 뭐 모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한이나 스케줄 내에서 팀의 어떤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기술해 주시는 게 핵심이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600자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600자를 전부 다 경험으로만 저는 채워주시기보다는 한 400자 정도만 경험으로 쓰시고 네. 나머지 200자는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변화된 점이나 배운 교훈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시고 그 교훈들에 대해서는 뒤에 쓰시기보다는 앞부분에 배치를 해주시면 조금 더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결국에는 경험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지원자들의 경험이 큰 차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경험 자체로 승부를 보려고 하다기보다는 이 경험을 내가 왜 실행을 했고 그다음 경험을 통해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주관적인 요소는 지원자들마다 상이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느끼고 체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지원자들이 나를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은 꼭 포함을 시키셔서 그 앞부분의 기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네. 남들이 뻔하게 쓰는 뭐 꼼꼼함,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배려심이 투철하다, 뭐 분석력이 있다 이런 키워드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는 게 좋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점은 지양해야 될지 두 부분 모두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렵고 도전적인 상황에 당면했던 경험과 당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취했던 행동 또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여기에서도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고 또 도전적인 똑같아요. 똑같은 1번하고 것 똑같다고 같아요. 보시면 네. 되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 지워버리세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럼 이제 다시 또 중학교 때부터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니까 이게 영어로 따지면 현재 완료 진행이냐? 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학업적인 게 또 포함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학업적으로 뭐 공부하는 게 제일 싫어요, 여러분들. 학업적인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쓰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학생으로서 본분을 공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걸 자기소개서에 쓴다는 거는 이 지원자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고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렵고까지는 빼시고요. 도전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되고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만 달리하셔서 뭐 상대적으로 1번보다는 조금은 난이도가 좀 높았던 다시 말해서 1번은 제가 아까 시간 부분에 있어서의 제약만 말씀을 드렸다면 2번은 시간도 부족했고 동시에 팀 구성원들의 역량도 다소 부족했고 게다가 만약 가능하다면 세 번째로 예산적인 부분도 내가 상대적으로 좀 소화하기 힘들었다. 이런 제약 요소들을 많이 넣어주고 뭐 약간 요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자소서의 그 가장 초보자분들 쓰는 단계가 뭐냐면 구성원들을 등장을 안 시켜요, 자소서에. 예. 본인이 모든 걸 다 해결을 안 하던데 어벤져스? 봤어? 여기 말씀하시면 안 될 안 것 돼요.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봤다고 나는. 예. 그러니까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슬아슬하네. 예. 포스터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소서 보면은 그냥 혼자서 다 했다. 예, 그렇게 쓰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라도 나랑 같이 협업했거나 또는 내가 혼자서 단독으로 과제를 수행했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참고할 만한 자료를 찾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그 영상을 여러분들 그 제작진분들 잠깐 띄워주시면 영상에서도 보면은 계속 주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원단 저희 지금 전화 받고 하죠. 전화 받는 상대방하고 친한 게 아니에요.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거거든요. 네. 이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려 그래도 각자 그 부서마다 저 두 분도 같은 팀이겠지만 대화 한마디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저 사람과 어떤 다투는 게 아니라 역할 간의 갈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이번 항목을 보신다면 단순히 도전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서 이렇게 해결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반대로 같은 팀원이었던 사람은 의견이 좀 달랐다. 달랐던 상의했던 이유가 그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거였다. 그래서 어떻게 절충을 해서 결론적으로 추구했던 목표를 근소하게나마 뭐 달성했다. 이런 스토리로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스토리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3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지원 직무에 있어서 핵심 역량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적으라고 하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기술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직무와 이거 짧게 치고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그 하나의 줄거리와 스토리를 좀 만들어주는 항목이고요. 네. 3번, 4번, 5번은 그게 아니네요. 제가 쭉 보니까. 그러니까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한 3가지 정도. 네. 아주 그냥 간략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스타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스타 네. 원칙을 무시하시면 됩니다. 3번은 서로 다른 경험 한 2가지에서 뭐 더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 한 3가지.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경험들을 나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성과가 두 번째 경험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줘서 마지막으로 최근 했던 이 3번째 경험에서는 발전된 어떤 퍼포먼스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혹시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그 글로벌 능력을 내가 입증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 정도의 경험으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써주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저 보다 보니까 언어 지역이 동남아 쪽이 많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 섬유 쪽이 발달한 공장 법인들이 이쪽 동남아 지역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베트남어과라든지 말레이 인도네시아과라든지 이런 동남아 언어에 내가 강점이 있으신 분들은 3번 항목에 내가 뭐 교환학생 가셔서 언어 능력을 높였다라든지 뭔가 발전시켰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기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4번 항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면 패션 기업다운 조금 신선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의류를 구매할 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와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 이거는 뭐 어떻게 독특하게 적어야 하는 건가요? 정해져 있진 않겠네요. 이거는 가산점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뭐 그러면 좀 신선하게 적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항목을 계속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아가.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점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지원자가 그냥 즉흥적으로 세아 상역에 관심을 있는 지원자였는지 아니면 평소부터 의류를 가장 좋은 거는 조금 빈번하게. 이것도 좀 말씀드리긴 좀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어서 그냥 듣고 넘어가 가도 되는 부분인데 좀 빈번한 게 좀 의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제품도 구매를 자주 하고 이런 분들을 아무래도 좀 선호하겠죠. 네. MBC 예능 보다 보니까 특정 프로그램에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어떤 분이 한 번에 가서 100만 원씩 결제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정말 취미로서 네.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뭔가 의류를 구매할 때 주로 보는 포인트들. 제가 이거는 사실 한유진 아나운서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본인이 더 전문 분야가 아닐까. 저요? 네. 보통 그런가? 의류나 이런 걸 구매할 때 어떤 점을 좀 착안해서 하는지. 네. 또 옷 잘 입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제가 유명한가요? 오늘부터 유명해요. 저는 뭐 일단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거 그리고 트렌드 음. 그다음에 뭐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려워요. 혹시나 지원자분들이 좀 내가 잘 생각해도 안 나온다. 그렇다면은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뭐 쉽게 검색하면은 의류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패턴에 대한 뭐 트렌드들 한번 검증해 보고 여기서는 굳이 경험을 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할 때 내가 뭐 백화점에 가서 또는 뭐 편집샵에 가서 구매를 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걸 했고 뭐 이러이러했던 경험이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최근 트렌드를 입증할 만한 여러분들이 조사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한번 기술을 해주시면 너무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4번은 그 전공자들 또는 평소에 의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조금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항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지원 동기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네. 세아상역에 지원한 이유 그리고 세아상역이 본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하라고 했고 괄호 안에 성장 과정, 경험, 개인의 관심사 등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라 이런 식으로 살짝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네. 이거를 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 뒤에 개인의 관심사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아. 과정과 경험은 1번, 2번에 이미 충분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개인의 관심사에 초점을 두고 기술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항목들이 예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카테고리를 하나를 정해서 기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남성복인지 뭐 여성복인지 또는 뭐 그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여름 옷에 대한 관심인지 아니면 그 오프라인 매장인지 또는 온라인 몰을 통해서 판매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또는 특정 상권을 정해 주셔도 되고요. 세아상역이 주력하고 있는 뭐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손쉬운 거는 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벤더 회사들과는 달리 세아상역이 주력하고 있는 지역이 A라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내 강점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 강점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입사 후에 뭐 B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문단을 이제 나눈 다음에 그 B라는 목표에 대한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을 한 300자에서 한 400자 정도 설명을 해주시면 네. 그렇게 무리 없이 5번은 작성 가능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조사 전혀 안 하고 그냥 그 벤더 회사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입력하시면 안 될 거예요. 예, 의류를 좋아하고 의류에 대해서 평소부터 관심이 많았고 특히나 세아상역은 벤더 회사 중에서도 뭐 1등이고 뭐 이러이러해서 나는 같이 성장하고자 지원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회사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자소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아까 전에 강조드린 본인의 관심 분야는 전혀 드러나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네. 참고로 제가 지금 그 어제 CJ 그 인적성 결과 발표가 나고 이번에 면접 유형이 좀 바뀌었어요. CJ가. 아, 면접도요. 네, 그러니까 인적성도 바뀌고 면접 유형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면접 안내 받은 그 이메일을 제가 받아봤는데 네. 그 투썸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구체적으로 면접 볼 질문을 사전 과제라 그래서 내줬어요. 네, 그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해서 본인이 투썸플레이스 중에 관심 있는 가맹점포, 직영점포 말고 저 여기 오다 보면 여기 가맹점포더라고요. 광화문 근처에. 아, 네. 네, 그러니까 가맹점포에 방문을 해라. 그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고민해보면 알죠. 직영보다 훨씬 관리가 어려우니까. 네, 점주님들이 본사의 어떤 방침이랑 갈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럼 갈등이 굉장히 치열한 하나의 점포를 지정을 해서 그 점포를 뭔가 판매 활성화하기 위한 본인의 아이디어를 PT 답안으로 만들라고 했거든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같은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5번도 어떻게 보면 내 관심 분야가 제가 지금 투썸플레이스는 가맹 점포지만 이 의류 벤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강조드린 글로벌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상품군을 하나를 정해서 그 상품군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판매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600자 써주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자소서 항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니까 뭐 굳이 뭐 잘 모르시면서 이거를 뭐 3년 차, 5년 차 이렇게 연차별로 접근을 한다라든지 또는 뭐 본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다른 지원자들과 딱히 차별화가 안 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꼼꼼함을 가지고 있다. 또 뭐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글로벌을 강조하다 보니까 혹시나 그 선호 지역이 아닌 그 글로벌 그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여기 뭡니까 선호하는 지역들이 주로 동남아고 이제 미주 지역일 거거든요. 네. 여기 보면 영어, 스페인, 베트남 여기 보면 중국어는 뒤에 있단 말이에요. 아, 이 순서도 좀 네, 순서도 중요하죠. 중요하군요. 이게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될 텐데 아. 내가 상대적으로 뭐 중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중국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굳이 중국에 타겟팅을 둘 필요는 과연 있을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하. 내가 중국에서 중국 언어를 공부를 했더라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영어에 강점이 있다면 차라리 영어권 국가에 맞춰서 쓰시는 게 그게 더 훨씬 5번 자소서 의도에 여러분들이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자소석의 셰익스피어답게 핵심만을 쏙쏙 골라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아 상역을 지원하는 취준생분들에게 신의 한 수도 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여러분들 서류 통과는 되실 테니까요. 1차 면접이 좀 까다롭습니다. 1차 면접이 이력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인성이나 특이 경력을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네. 아, 네, 그야말로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지를 않고 5번과 3번 정도에서 쓴 내용을 가지고 어찌 보면 지원한 직무에서 과연 이 지원자가 뭔가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본질적으로 또는 4번에서 물어본 것처럼 의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검증을 할 거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걸로만 면접을 대비하지 마시고요. 좀 조사를 하셔서 세아상역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길 바라고 정말 세아상역에 가고 싶은 분은 삼성역 4번 출구에 한번 가보시면 직접 가봐서. 매우 쉽게 현직자분들 인터뷰를 해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짜증나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리프레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직자분들께서 우리 회사에 진짜 오고 싶은 지원자가 이렇게 있구나 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미리미리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계속 CJ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CJ 과제가 이거예요. 현직자를 한번 만나서? 만나보고 점포에 가서 방문해보고 뭐 인터뷰도 해보고 네네. 저희가 2월, 3월 달부터 강조드렸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아마 실천하셨던 분들은 다음 주 CJ 면접이 상당히 설레고 어허. 기다려지고. 기다려지고 6월 달에 최종 합격증을 들고 잡정보센터에 얘기해야지 뭐 이런 목표도 분명 있지 않을까. 네. 이게 꼭 남일이 아닌 여러분들 일이 될 수 있도록 세아상역도 한번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아상역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강소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채널 고정!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강원항공입니다. 춘천시 운교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2년 이상이며 법인 업무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월급은 2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이력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강원항공은 잡데이 행사 참여업체로 5월 3일 2시에 춘천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현장 면접이 가능합니다. 네, 경력 2년 이상의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변호사 김규수 법률사무소입니다. 강릉시 교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법률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며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운전 가능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법률사무 및 송무 업무이며 근무 형태는 주 5일, 월급은 175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이력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건이고요. 법률사무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의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회계법인 상지원입니다. 대전 서구에 소재한 회계 관련 서비스업으로 현재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요건으로는 학력은 무관, 경력 3년 이상자로 기장 업무 및 세무신고 업무, 결산 및 4대 보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회계사무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인건도 채용 시 마감되니까요. 빠른 지원 바라겠고요. 네,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단기 취업 특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5월 7일은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설계, 5월 8일은 성공하는 자산관리 창업 전략, 5월 9일은 재무설계 첫걸음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을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 가능하시고요.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2-480-6057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취업 특강 프로그램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대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이문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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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부터 커리어 이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쌤, 저희가 뭐 항상 취업 준비생들한테 기업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진로를 좀 잘 선택해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수 쌤은 지금의 그 직업을 갖기까지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떤 뭐 이유나 그런 게 따로 있었나요? 미소를 슬며시 지으셨네요. 네, 대본대로 잘해주셔가지고. 네, 기가 막히게 또 소화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좀 특이해요.
전차 부대에서 저는 중사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전역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V 두 개. 그렇죠. 중사. 네. 네. 근데 저는 처음에 나와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생활기록부를 다 떼서 한번 봐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꿈이 뭐였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데요. 이처럼 그 좀 전생애적인 이제 그 진로에 대한 계획을 해가지고 입직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네. 자, 전차부대 중사에서 컨설턴트로 이렇게 또 직업의 방향을 트셨는데 신수미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는 대학교 졸업 전까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다가 많은 분들이 그러죠. 네, 그러다가 그냥 그래도 뭐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서 좀 그 전에 내가 재밌게 했던 게 뭐가 있었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뭐 어떤 걸 했었죠? 경험이 있었나요? 아니요, 경험은 뭐 따로 없었고 아. 그냥 맥락이 비슷해가지고 뭐 학교 홍보대사 이런 것도 하면서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커리를 타셨네요. 홍보대사 커리. 맞습니다. 홍보대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약간 네. 아나운서 쪽으로 또 진로를 트셨네요. 그렇군요.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중사이셨던 문수쌤이 소개해 주신 히든 챔피언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이번에 소개할 기업은요, 진짜 검색을 해도 이 정보가 많지 않아서 꽤 어려웠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코츠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입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이게 뭐 저희도 처음 듣는 기업인 것 같고 약간은 문과랑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기업인데 어떤 기업인가요? 네, 문과랑 좀 많이 멀기는 하죠. 네. 이번에 이제 기업은 여태 나왔던 기업들 대비 정보가 굉장히 적어서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네. 일단은 코츠 테크놀로지는 이제 산업용 및 이제 군사용 내장 컴퓨터와 그 주변 기기를 연구 개발하고 이제 제조하는 판매 회사입니다. 그 주요 제품군이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문수쌤이 군대 얘기로 시작한 것이군요. 큰 그림. 네. 문수쌤의 큰 그림. 네, 그러면 군사용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럼 방산업체라고 봐도 될까요? 좀 그게 궁금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는 일단 준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품이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는 방산업체로 봐도 무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이제 인베디드 솔루션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인베디드 솔루션 기업. 이게 어떤 기업인가요? 인베디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그 이제 PC 이외의 이제 장비에 사용되는 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핸드폰에 이제 TV 기능이 들어 있다. 그랬을 때는 이제 그 TV 기능이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원래 시스템에 끼워 넣는 시스템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 외에 사용되는 전자제품 부품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원래 있던 이 기능이 아니라 그 추가적인 기능이 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활용 범위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 군사용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많이 만들 것 같은데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전공자가 아니라면은 이제 홈페이지 제품군 보고서 꽤 많이 당혹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칩이랑 보드판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저는 좀 제품군 보면서 반가웠던 게 이제 군대에서 봤던 것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이제 뭐 적어도 탐지 레이더, 컬러 모니터, 영상 표시기, 컴퓨터용 감시기, 탐색기 제어, 뭐 K2 흑표 전차, 사수 조종판, 뭐 미사일 제어 메인보드 등 뭐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키드 마틴과 이제 보잉 등 이제 10개 정도 되는 기업만이 갖춘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랑 신세미 캐스터는 살면서 볼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럼 사업군은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일단 사업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방위 산업과 이제 민수 선행 기술 신사업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위 산업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수 분야는 이제 무인 전철 전차 연동 장치, SMT 고속 제어 이제 장치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분당선에 이제 무인 전동차에 이제 그 모니터 그리고 메인보드를 공급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행 기술은 대화면 전시기, 무인기 비행 지역 초고속 직렬버스 광분배 필터 모듈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고 신사업 분야는 이제 AI와 이제 IoT에서 이제 그 생성되는 빅데이터 처리 시 이제 전력량을 줄이는 그 저전력 고성능 컴퓨터 환경을 구현을 하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가속기를 출시를 하였는데 이 또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10개 기업만 보유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들으면서도 이게 뭔 말인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전공 분야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봤을 때는 기술
기술력으로 굉장히 특출난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그 미래 성장 쪽으로 카테고리가 분류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역시 이제 오래 하시니까. 네. 전문가예요, 전문가. 네, 그렇죠. 전문가로 네. 미래 성장 챔피언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규모는 이제 전체 직원 수가 약 이제 130명 정도 되는데요. 음. 이 중에 이제 65%가 이제 엔지니어로 구성이 될 만큼 기술 집약적인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매출액은 이제 2018년도는 이제 170억입니다. 170억. 굉장히 매출액도 상당한 걸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어느 기업이든 저희가 항상 그 기업의 연혁을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신샘 캐스터가 관련 분야가 아니라서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코츠 테크놀로지의 연혁을 소개해 주시죠. 네, 세계 최고의 인베디드 시스템 솔루션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오늘의 기업입니다. 코츠 테크놀로지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는 1999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2000년에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과 지대공 미사일인 천마에 쓰이는 밀리터리 LCD 모니터를 개발하고 또 납품을 했습니다. 2001년에는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개발을 했고요. 이를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2002년에는 지상 감시 레이저 통제기 개발과 해군용 레이더 신호 처리 보드 및 AD 보드 납품을 시작을 했고요. 2003년에는 차세대 전차와 장갑차, 해군용 전차와 장갑차 전시기를 개발했습니다. 2004년에는 무선통신 감시 체계용 신호처리 보드 납품과 차기 보병 장갑차용 전시기, 또 내장 훈련 컴퓨터를 납품을 했고요. 2005년에는 천마 콘솔용 모니터 국산화 초도 납품, 또 위성 안테나 제어 시스템 하드웨어 개발 및 납품을 했습니다. 2007년에는 포병대대 전술 통제기를 양산을 했고요. 또 H2B 전시기를 계약을 했습니다. 2009년에는 K1A1 PIP 전시기 사업 수주를 하고 또 통합 전자지도 컴퓨터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2011년에는 능동형 3차원 영상 레이저 레이더 기술 개발 계약과 또 지식경제부 WBS 사업을 계약을 했고요. 2016년에는 FPGA 가속기를 개발을 하고 광 인터페이스 장치 특허를 등록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경전철 지상 및 차상 시스템 양상 납품과 AMI 게이트웨이를 개발했고요. 여기까지 살펴볼 텐데요. 2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연역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줄여봤습니다. 더 알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신세미 캐스터가 연역을 소개해 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소개해 주시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이거 맞죠? 네, 포병대대. 예. 네. 자, 어쩐지 잘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연봉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네, 연봉은 일단은 그 모든 부문 연봉은 다 회사 내규이지만 이제 그 취업 포털 기준으로는 이제 현재 평균은 이제 4,736만 원이고 네. 대졸 초임은 3,499만 원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바로 복지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 이제 복리 후생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대보험은 좀 당연히 되는 거고요. 뭐 식사 제공과 장기 근속자 휴가와 연차, 경조휴가, 출산휴가 있고요.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이제 입학 축가분과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제 분기별로 이제 지원이 나가고 대학교는 등록금의 50% 범위로 지원이 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조금 지급하고 근속 2년인 경우에는 이제 전세자금 지원이 필요한 임직원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 지원하고 있고 팀 활성화비 그리고 매달 문화의 날이 있습니다. 출산, 결혼식 이제 그 상품권과 꽃다발 이제 지원하고 수면실 있고 샤워실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처럼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가 직급에 따라 40에서 60만 포인트 지급이 되고 연간 2회 이상 교육을 장려를 하고 있으며 사내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직무 및 자기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복지도 굉장히 많아서 약간 보험 약관처럼 굉장히 후루룩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복지도 상당한 것 같고요. 그러면 채용 전형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코츠 테크놀로지는 이제 개발 직군과 이제 비개발 직군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이 경력직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각 직군별 5부문씩 총 10부분을 이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직군에는 신입 및 이제 학력 무관이고 비개발 직군은 신입 2개, 그리고 경력 2개, 경력 무관 1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신세미 캐스터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BSP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과 응용 소프트웨어 구현 및 검증, 시스템 단위 기능 구현 및 검증을 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요.
자격 요건은 C, C++, C# 언어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능력이 가능한 분, 또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가능한 분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PGA 로직 부문은 VHDL 설계와 고객 지원으로 자격 요건은 대졸 이상의 경력 무관이고요. 특별히 이 부문은 채용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별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개발하는 일이 즐거운 사람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보드입니다. 신입에서 경력 3년 이상으로 명시돼 있고요. SBC 개발과 하드웨어 응용, 또 제품 설계 및 제작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문은 신입에서 경력 2년 이상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연구 개발과 개발 지원으로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및 설계, 기능 검증, 개발품 제작 및 시험의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자격 요건은 연구 개발은 대졸 이상, 개발 지원은 초대졸 이상으로 전자공학 또는 전기 전자 계열 자격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우대사항 특이하게 군장교 출신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개발 직군인데요. 전산 총무 부문은 전사는 서버 관리 및 유지 보수, 총무는 자산 관리, 복리 후생 운영, 또 관리, 사내 행사 및 기타 경영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구매 부문은 구매 발주, 협력사 품질 관리로 프로젝트 단위 구매 수요 조사 및 구매처 품질 및 납기 관리를 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자제품 조립 및 시험 부분은 생산과 공정, 결함품 수리, 창정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졸 이상의 신입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 외 경력 부문은 사업 원가 관리와 또 품질 관리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취업 포털과 당사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문순 쌤 이어서 채용 절차도 바로 안내해 주시죠. 네, 채용 절차는 이제 서류 심사, 그리고 PPT 면접, 그리고 임원 면접, 그리고 입사 면담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코츠 테크놀로지를 추천하신 이유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성장 가능성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방산뿐만이 아니라 전동차, 그리고 PGA 가속기 등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코츠 테크놀로지에 이제 지원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이 기대되고 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이문수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어벤져스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2부에서는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